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오빈 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최근에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본부장을 같이 겸하면서 중고 BMW 고쳐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대출의 기술 시리즈 중에서 대출 상담할 때 제발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오늘은 대출 상담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같은 조건일 때 처음부터 2금융권 대출로 시작하시기보다는 기왕이면 1금융권 대출로,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한도를 받기 위해서 확률을 좀 올려드리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들을 다 보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고 한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가능성을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담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출 받을 때 얘기고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할 때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출 자금의 용도, 대출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여쭤봤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대출 신청할 때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대출 자금의 용도입니다. 대출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 대출 상담할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이 막히니까 신용대출 신청하시면서 대출 자금 용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대출 어디다가 쓰실 거냐고 물어보면 화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반대로 이걸 좀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하실 때 대출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고 이 용처에 대한 증빙이 좀 정확할수록 대출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하실 때는 웬만하면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 용도 이런 거를 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일부러 숨기거나 사소한 거짓말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은행원들이 금방 압니다. 은행 대부계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해보면 진짜 대부분 직원들이 좀 점쟁이가 되고요. 저희가 띵동 번호표 누르시고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이나 표정 이런 것만 봐도 대충 뭐 하실 분인지 웬만하면 구분이 됩니다. 어차피 신뢰의 바탕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더 급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절할수록 상담하는 직원한테 사실대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그 은행 직원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더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제 말씀대로 사소한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출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재촉입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100이면 100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진짜 급하니까 빨리 해줘. 안 급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급하신데 제가 이 마음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똑같죠. 주민센터 가서 서류 뗄 때만 하더라도 제 거 서류 뗄 때도 저도 제 거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 가거든요. 다른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다 똑같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지 천천히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택배를 시켜도 당장 오는 게 좋지 며칠 걸리는 거는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출 심사를 할 때 너무 재촉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출 심사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지점에서 그냥 대출을 해드리는 경우예요. 은행 담당자가 저처럼 이렇게 창구에 있는 담당자가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지점장 결제까지 받고 바로 대출을 해드리는 경우예요. 지점 대출. 두 번째는 지점 대출 심사로는 안 되는 분들, 다시 한번 본점에다가 심사 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해드리는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기에도 어떤 게 금방 할까요? 당연히 지점 대출이 빨리 됩니다. 지점 대출은 담당자가 맘먹으면 빠르면 진짜 당일 입금도 가능해요. 한창 소상공인 대출 받으실 때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글 중에서 어디 지점 갔는데
하루 만에 대출금 나왔다, 입금됐다, 이런 댓글들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점 대출 통과하셔서 당일 입금 받으신 분들이에요. 신용등급 좀 양호하시고 다른 기대출 많지 않고 소득이 좀 있으시면은 지점 대출로도 충분히 빨리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영상 대출의 기술 카테고리를 보시고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 대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본점 대출 대상이실 거예요. 그런데 본점 심사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들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접수를 해서 사람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지점 심사는 컴퓨터로 심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컴퓨터 심사가 있고, 본점 심사는 쉽게 얘기해서 본점에서 근무하는 심사만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읽고 판단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끝내 안 되는 건데,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사연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심사를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방문한 그 지점의 고객들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은행, 전국 지점에서 올라온 심사 건들만 심사를 일일이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점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담당자가 생각을 좀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 받는 거는 결과가 똑같지만 돈을 입금 받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써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방문하셔가지고 나 내일 돈 써야 되는데 모레까진 최소한 돈 써야 돼, 나 급해,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담당자가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찾아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냥 대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내 상황이 좀 만만치 않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을수록 미리미리 여러분들 대출 상담 받으셔서 필요한 날짜에 필요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출 상담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변호인과 같이 오시는 겁니다. 변호인이라는 거는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 상담 오셨을 때 본인이 좀 말을 하시고 본인이 상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같이 오셔서 본인이 말할 것까지 대신 다 말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식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 대신으로 같이 오셔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본인이 의사 표현할 거, 대출이 얼마 필요하고 어디에 쓸 거고 이런 내용은 본인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아들이 노모를 모시고 은행에 왔습니다. 신분증도 가져왔고 도장도 있고 집문서, 등기권리증도 다 가져왔고 상담을 하는데, 자, 부모님 여기 있으니까 서류 다 있고 도장 다 여기 있고 신분증 있으니까 대출 해달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노모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부부끼리 오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긴 하는데 상담은 본인이 다 해. 정작 채무자가 되실 분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분 대출 해줘도 되나? 괜찮은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특히 이런 대출은 은행 담당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되게 깊이 하는 경우니까 대출 상담하실 때는 누구랑 같이 가신다 하더라도 꼭 본인이 의사 표현하시고 대출 상담을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번째는 지나친 저자세입니다. 저도 다른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나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대출 신청하는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내가 돈이 부족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괜히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고 할 수도 있고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갑자기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물어보면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출 신청하러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안절부절 못하시고 대출 담당자한테 지나치게 극존칭 쓰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제가 상황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막 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지나치게 막 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은행에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내가 부족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는 상황이 좀 불편한 상황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저자세는 이게 너무 과하면 저분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숨기시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상담 받으실 때 너무 지나친 저자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대출 상담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좀 일부 고객분들에게 최근에 해당이 됐던 내용인데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서류 조작입니다. 사실 서류 조작은 우리 평범한 고객분들은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고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 카페나 어떤 그 인터넷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내가 서류를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만 대출이 더 나왔다. 안 되던 대출이 됐다. 뭐 이런 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조작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던 분들도 뭐 이런 글들을 보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 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서류에서 발급한 서류에서 몇 가지만 조금 뭐 수정해서 영어 기생충 같은 데 많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뭐 좀 제출하면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뭐 대출이자 떼어먹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통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서류를 좀 하신 경우가 많고요.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장난친 거지 사람이 장난친 게 아니에요. 돈이 급하면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분증까지도 다 진위 여부를 다 조회해서 결과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은 아예 우리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몇 건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상담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대출 상담 받을 때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오늘도 대출 상담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을 안 보시고 제목만 보시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고요.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됐던 가정 생활이 됐던 이런 사회 생활이 됐던 간에 제일 위험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얘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결국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를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맘 같을 수가 없고요. 한정된 시간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곡해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채널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